퇴사를 하기 전에 신입사원은 꼭 뭐 1년은 있어야 된다. 아니고 뭐 3년. 절대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가지지 않은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조금 더 내가 다녀보는 것을 고려해도 되지 않나.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나의 퇴사 의사를 밝히지 마라. 왜냐면 또 진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떠나는 거죠. 안녕하세요. 사이킥의 김아름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마음의 노은정입니다. 네, 저희가 신입사원 시리즈로 벌써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네, 신입사원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은 퇴사, 이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소장님은 상담을 하시기 전에 어떤 직장들을 거치셨나요? 저는 뭐 속회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독립해서도 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. 기자도 하고 마케터 하고 프로젝트 매니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프로젝트로 제가 회사를 차려서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왔습니다. 네. 그 일들을 거쳐서 지금 네,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아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네. 상담 일을 하게 되었네요. 네. 저도 지금 이 업에 안착하고 또 이 일이 나랑 잘 맞는구나, 이 일을 좀 오래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고민도 정말로 많이 했어요. 또 정말로 왜 이렇게 그런 일도 해봤어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커리어를 좀 거쳐왔거든요.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사실 지금 하는 일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. 라는 생각이 또 들 때만큼 괴로운 때가 또 없는 것 같기도 했었고요. 네. 네. 뭐 요즘은 이제 어떤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래 다니지 않고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.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또 직장에 속해 있을 때 거기를 나온다는 결심은 사실은 뭐 어떤 안정적인 생활 또 뭐 봉급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게 뭐 이직이어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신입사원의 퇴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이제 많이 고민하게 되는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같이 한번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유튜브가 사실 이제 활성화되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여기저기서 찾아서 이제 잘 접하게 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 이직, 퇴사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정말로 많아졌고 특히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이 입사를 하고 나서 뭐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만둔다, 뭐 1년 채우고 그만둔다 이런 일들도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. 이전에 컨텐츠에서 다뤘던 것처럼 뭐 조직 문화가 맞지 않아서 나는 이런 조직에서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서 퇴사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사연자의 분들도 많이 봤었거든요. 네. 네. 그 퇴사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게 이제 뭐 심리적인 이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것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너무 퇴사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들을 좀 뭐 보기보다는 약간 터널비전처럼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. 여기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결정보다는 약간 감정적으로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들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왜 예전에 퇴사를 하기 전에 신입사원은 꼭 뭐 1년은 있어야 된다. 아니고 뭐 3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네. 많이 있었던 게 이 퇴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의 그동안의 커리어들을 어떻게 좀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그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뭐, 일을 그만두는 이유는 정말로 이제 개인적인 것이고, 또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, 뭐, 무조건 버텨야 된다,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런데, 저도 뭐, 직장을 다니면서 부당해고를 당했던 적도 있고, 어떤 조직은 너무 힘들어서,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 적도 있고, 저 스스로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그만둔 적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함께하기 뭐 좋은 동료 혹은 뭐 일 잘하는 동료들과 함께하고 이러는 것들도 되게 좋았는데 제가 배울 것이 없는 상사가 있다거나 뭐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는 조직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조직에서 더 잘
지낼 수 있는지, 어떤 조직에서 퍼포먼스를 잘 못 내는지를 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을 내는 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신입사원의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이유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효능감 또 혹은 이제 어떤 관계에서의 오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줄 텐데 그 신입사원의 퇴사에서 특히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한 원인이 된다면 좀 잘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쭉 시리즈를 하면서 신입사원이 느낄 수 있는 뭐 마음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고 그렇잖아요. 근데 내가 이 직장 내에서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이 일을 그만둔다라고 할 때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회사로 옮겨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 이 회사가 너무나 별로고 너무나 이제 뭐 나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를 나갔을 때 다른 곳은 되게 나한테 딱 맞는 어떤 곳이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이상적인 또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 일을 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다시 또 재경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계에서 느끼는 어떤 뭐 복잡함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내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좀 경험을 해보고 또 버텨본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네. 네.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, 저도 초반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만두기도 했었고, 그때는 또 멘탈이 워낙 사회 초년생이니까 약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실은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, 최근에 제 10년 동안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진 이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회사만 옮겨 다녔거든요.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어떤 조직과 그 조직에 가진 장점이 있을 때, 장점과 제가 잘 맞을 때 오래 버티기보다는 제가 이 조직이 가진 어떤 취약점이나 약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도 수용하고 극복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. 우리가 보통 연인 사이에 대한 이제 막 조언을 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면을 막 이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사람을 뭐 만나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런데 조직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절대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가지지 않은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조금 더 내가 다녀보는 것을 고려해도 되지 않나. 그거는 초년생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를 이미 좀 다니고 있는 분들께도 적용이 되는 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맞아요. 조직 생활도 일종의 하나의 관계로 본다면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퇴사를 되게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분명 여기에서 되게 유용하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간과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 생활을 통해서 뭐 배우거나 성장하는 기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회사의 자원을 통해서 뭐 배운다던가 경험한다던가 성장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퇴사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래도 이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취약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꾸어 가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유용한 게 뭔지 내가 있기는 싫지만 어쨌든 나한테 필요한 게 조금은 있어서 여기를 있게 된다면 나한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만약에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뭐 동료들과의 관계나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직무가 정말 너무나도 나와 맞지 않다. 우선은 기회가 와서 지금 또 요새 취업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잖아요. 우연한 기회가 와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로 아닌 것 같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서 다니라고 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. 네.
그 결정은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뭐 개인적인 성향,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하는 것이라서 뭐 꼭 있어야 한다 아니면 뭐 안 맞으면 떠나라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뭐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다음 그 스텝을 준비해 놓고 회사를 떠나라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회사를 그만두고 약간 뭔가를 쉬는 상태에서 좀 리프레시가 되어야 이제 올바른 어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물론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제 어떤 것들에서 이제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맞아요. 그리고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좀 감정적인 이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우리가 앞에서 출근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콘텐츠를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숙련도가 올라가지도 않았고 지금 이 일에 대한 정보도 아직 좀 작고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일수록 더더욱 내가 지금 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게 맞나? 내가 옳은 선택을 하는 게 맞나?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직장에 좀 적응을 하고 나다 보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몇 개월, 누군가에게는 1, 2년이겠지만 이 시기를 지나다 보면은 그때 판단해도 저는 듣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나. 네,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네.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퇴사를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나의 퇴사 의사를 밝히지 마라. 왜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퇴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또 뭐 어떤 이제 좀 상황이 괜찮다고 느껴진다던가 또 월급이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카드값이 나가야 된다던가 이러면 또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회사를 그 연애에서 밀당하는 것처럼 나는 그 퇴사 의사가 있으니 뭐 나한테 잘하라는 느낌으로 이런 거를 약간 뭔가 뭐라고 할까요? 이런 위협이라고 해야 되나요? 시그널을 계속 네, 보내는 그런 거죠. 거를 하는 거는 네.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퇴사를 할 때 대부분은 더 이상 뭔가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퇴사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일 텐데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뭐 환경을 바꾸어 보든 나를 바꾸어 보든 뭐 최선의 어떤 노력들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도 뭔가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이제 단호한 결심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 퇴사를 할 생각이 있다라는 거를 이 조직 내에 계속해서 공분하게 알리는 거는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진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떠나는 거죠.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뭐 복수를 하거나 이 회사가 얼마나 안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 내가 퇴사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퇴사를 결정하는 어떤 결정적인 원인은 무조건 나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. 네, 너무나도 공감하고요. 퇴사는 정말로 결심을 하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동료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퇴사를 결정을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무에 내가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가질 수 있는지 적응을 할 수 있는지를 또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맡은 직무를 바꿔줄 수 있는 조직이라면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혼자 너무 잘해내려고 끙끙대기보다는 상사에게 충분히 지금 내가 이 업무와 적성이 맞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혹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좀 편안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신입사원 때 누릴 수 있는 도움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내가 회사에 적극적으로 나의 필요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요청을 해보시고, 뭐, 그것이 잘 조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겠지만, 그 전에 내가 이 퇴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자꾸 삼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, 아까 이제 그 연인 관계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어떤 위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 것처럼, 뭐,
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너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랑 헤어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 뭐 처음 한두 번은 그게 이제 먹힐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뭐 그런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계속 표현하는 게 오히려 나의 어떤 요구를 더 들어주지 않도록 저 사람은 떠날 마음이 있구나. 저 사람은 언젠가 뭐 이렇게 자기 거를 하러 가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건 정말로 명심해서 새겨 들으신다면 꼭 도움이 될, 네, 그런 코멘트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. 만약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뭐 성격 검사를 받거나 뭐 적성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저도 대학생 때 좀 방황의 시기를 많이 거쳤는데 그때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하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 정신적 방황을 좀 멈출 수 있었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여기에서 관계가 아니라 이 일이 나한테 안 맞는 걸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아예 업을 바꾸는 거지 환경을 바꾸는 거랑 좀 또 다른 얘기가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생 직장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뭔가를 옮기거나 다 개인으로서의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또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필요한데 내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혀 나랑은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다. 노력해도 이건 나랑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업을 좀 바꿔서 다른 일에 도전을 좀 해보고 그런 것들에 뭐 말씀하신 검사나 이런 게 또 유용하게 또 어떤 나한테 좋은 자료가 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네. 맞아요. 저도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좀 놀라실 정도로 업이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. 지금 이 일을 하기까지 정말 뭐 1년 일을 하고 그만두거나 6개월 하고 그만두거나 뭐 이런 적도 있었고, 초년생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사회생활이랑 맞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서울을 떠나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.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를 떠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를 정말로 그만두면 뭔가 비난을 당할 것 같아서 혹은 이 비교하고 뭐 이러는 사회 속에서 내가 좀 패자로 인식될 것 같아서 그런 결정들이 필요한데도 못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용기를 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,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은 분명히 또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지금의 이 직장과 이 회사에서 너무나도 많은 괴로움을 겪고 계신다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네,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네, 뭐 절대 아닌 직장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머무르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불편한 마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 또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해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두렵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어떤 경험이 또 나를 나아가게 하는 또 과정이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이직이든 퇴사든 또 다른 업종으로의 어떤 변환이든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내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나에게 좋은 결정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좀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. 네. 네. 네, 마무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류시와 시인분께서 에세이에서 이렇게 언급하신 내용이 있어요. 류시와 시인도 이 시인의 길을 가기 전에 정말로 무수한 직업을 거치고 제주도에서 살았다가 서울에 살았다가 뭐 인도에 갔다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셨었는데요. 이 류시와 시인이 사람은 호모 비아토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거든요.
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하나만 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담기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꼭 나의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셔도 좋고, 또 여기에 또 너무 가볍게 마음을 담아서 아니면은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는 것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가 내가 거쳐가야 할 하나의 관문이라면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많이 배우시고,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길을 가야 한다면 또 옮겨가는 그런 선택들을 지혜롭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뭐 아주 뻔한 얘기이기는 하는데 모든 경험이 사실은 진짜 내 안에서 다 축적되기 때문에 뭐 세상에 또 쓸데없고 또 아무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쓸데없는 경험이라면 아 이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라도 또 배울 수 있는 그쵸? 계기이기도 한 네.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경험들을 나의 어떤 걸음 삼아서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네. 그건 또 수많은 길을 거쳐온 저희 두 사람이 버릴 경험은 없다는 걸, 네, 보증할 수 있겠죠? 네. 네. 그럼 사이킥 오늘 신입사원 시리즈는 여기에서 마칠까요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